네, 마이크로 컨트롤러 센서 시스템 설계 및 실습 6주차 모터로 자연풍 선풍기 만들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모터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움직이는 것은 죄송합니다. 움직이는 것은 모두 모터다. 그래서 모터를 한번 움직여 볼 거고요. 이제 모터 같은 경우에는 대전류가 필요하기 때문에 모터를 구동하기 위한 드라이버를 별도로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모터 드라이버를 활용하는 방법을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런 다음에 모터를 양방향이라는 게 이제 시계 방향,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을 시키는 연습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터의 그 회전 속도를 제어하기 위해서 PWM 신호를 사용을 할 겁니다. 우리 PWM 신호 이전에 했었었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렉탱귤러 신호, 이거를 PWM 신호라고 그랬고, 요 주기에 대비, 이 전체 주기 대비 요 1로 뜨는 요 주기가 얼마냐에 따라서 듀티 사이클이라는 것도 정의를 했었습니다. 이제 우리 그 전에는 우리가 버저를 이제 동작시켜야 되기 때문에 여기 정확하게 50%죠. 50% 이렇게 맞췄습니다. 동일한 시간으로. 여기서는 이제 요거를 이렇게 짧게도 하고 이렇게 듀티 사이클을 또 경우에 따라서는 굉장히 길게 하고 이렇게 이제 바꿔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약풍이 불고 이때는 강풍이 불게 되는 그런 방법으로 우리가 이제 적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PWM 제어까지 됐으니까요. 모터로 자연풍 선풍기를 만들어 보고 프로젝트를 지시를 하겠습니다. 네, 먼저 모터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터는 이제 자기장 주변에 도체에 전류가 흐를 때 힘을 받죠. 우리 이제 FBI라고 해서 플레밍의 왼손 법칙이라는 게 있죠. 다음에 하게 될 텐데, 그거에 의해서 이제 힘을 받는 거죠. 그래서 전기 에너지를 운동 에너지로 변하는 장치를 모터라고 부르게 됩니다. 모터의 종류는 DC 모터와 AC 모터가 있어요.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입력을 이제 DC로 받는 놈이고, 이건 DC인데 AC로 받는 게 있죠. 보통 우리가 냉장고, 그 외에 뭐가 있을까요? 냉장고에도 모터가 들어가는데 그 모터도 AC 모터 혹은 DC 모터가 들어가죠. 그죠? 뭐 AC 모터를 보통 많이 쓰죠. 냉장고는. 그 다음에 이제 스텝 모터하고 서버 모터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스텝 모터하고 이게 서버 모터인데, 모터라는 게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한 방향으로 계속 매우 빠른 속도로 돌아가는 걸 모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움직이기만 하면 모터입니다. 그러니까 스텝 모터와 서버 모터의 쓰임새는, 예를 들어 서버 모터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 차단기,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차단기가. 이건 뭐 무한정 계속 이게 도는 게 아니에요. 여기 지금 원형으로 되어 있는 원판이 도는데 이게 그냥 계속 도는 게 아니고요. 대략 한 0도에서 180도만 왔다 갔다 합니다. 주차장 차단기는 90도만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면 되잖아요. 그죠? 이런 경우에 쓰이는 이것도 모터라고 부릅니다. 이런 주차장 차단기에는 서버 모터가 쓰이게 되죠. 서버 모터. 그 다음에 스텝 모터라는 게 있어요. 스텝 모터는 서버 모터랑 비슷합니다. 어떤 특정 각도로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스텝 모터가 또 정확도가 좀 더 높죠. 무슨 얘기냐면 얘는 한 5도 단위 뭐 이렇게, 아니면 2.5도 단위 뭐 이런 식으로 아주 미세한 각도를 움직이고 마는 거예요. 뚝 움직이고 말아요. 이게 스텝 모터는 여기 보시면 입력 펄스의 폭에 따라 회전 각도가 조절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한정 계속 뺑글뺑글 돌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뺑글뺑글 돌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 서브 모터는 감속 기어라는 게 달려있어요. 그러니까 얘하고는 용도가 어떻게 보면 되게 비슷하죠. 비슷한데 서브 모터 같은 경우에는 조금 러프하게 이렇게 확 그 많은 각도로 움직일 때 쓰고, 스텝 모터는 아주 미세한 각도를 조금씩 빨리빨리 움직일 때, 그럴 때 스텝 모터를 씁니다. 서브 모터는 감속 기어를 많이 쓰게 되고요. 스텝 모터는 입력 펄스가 입력이 딱 되면 그때 맞춰서 각도를 딱딱딱 움직이게 되는 그런 형태로 많이 동작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제 실습에서는 보통 이제 요 DC 모터하고 그 다음에 서브 모터 이 두 가지를 많이 쓰게 되죠. 네, 여기 플레밍의 왼손 법칙이 나와 있습니다. 이거 왼손이죠. 그래서 여기가 F, B, I 이렇게 우리가 보통 외우죠. 그래서 자기장 주변의 도체에 전류가 흐를 때 그 도체가 힘을 받는 거죠. 지금
이게 모터인데요. 전류가 이쪽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돼서 이 위쪽으로 전류가 흐르겠죠. 그럼 요게 I고, 요게 I고, 요게 B고, 요쪽 방향으로 가는 게. 그럼 이제 왼손으로 한번 FBI를 한번 맞춰보세요. 맞춰보시면, 요 판때기, 요 도체가 이제 요 지면으로 파고 들어가죠. 파고 들어갈 때 이렇게 표시하죠. 화살의 끝에 부분을 이렇게 표시하는 거죠. 그죠? 뚫고 들어가는 겁니다. 이쪽은 어떻게 될까? 이쪽은 전류의 방향이 반대라서 요 지면을 뚫고 나오는 거예요. 이게 화살 촉이죠, 요게. 동그란 게. 그래서 요 촉이 뚫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회전 방향이 뺑글뺑글 돌게 되겠죠. 그죠? 회전, 모터가 이렇게 돌게 되겠죠. 그 여기 정류자라고 해서 브러쉬가 달려있는 요 정류자가 있는데 이게 한쪽 방향으로 계속 도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형태로 우리가 모터가 동작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모터를 제어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회로를 구성했습니다. GPIO의 하나의 출력을 모터의 플러스로 연결하고 모터의 마이너스를 이렇게 지면으로 저 그라운드로 이렇게 이제 했습니다. 자, 이럴 경우에 뭐가 문제가 되겠느냐? 뭐 너무나도 당연히 이런 회로 구성은 논리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물리적으로 문제가 너무 많죠. 왜냐하면 이 모터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큰 전류, 여기서 흐르는 전류가 10mA 이상의 전류를 필요로 해요. 보통 PB6 요 하나에 GPIO로 보통 흐르는 게 평균적으로 한 10mA 정도 최대 흐를 수가 있고, 조금 이거보다 더 높게 흐를 수도 있죠. 한 30까지인가요? 가능한 걸로 아는데, 이렇게 많은 전류를 이렇게 구동시키면 이 아토메가 칩에 부담을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뭐냐, 이렇게 연결하면 모터가 안 돌거나 아니면은 전류가 작으니까 모터가 안 돌거나 아니면 칩이 타버리게 된다. 이제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구성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새롭게 다른 방법으로 구성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구성한 게 이렇게 트랜지스터를 이용하는 겁니다. 트랜지스터 PB6 아까 똑같이 GPIO에서는 어떻게 하면 저항을 하나 달아서 요 베이스에 이렇게 연결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컬렉터하고 에미터 이쪽을 이렇게 연결을 시키는 거죠. 요 베이스에 어떤 전압을 줘서 베이스 에미터 간이 0.7V 이상 되면 콜렉터와 에미터가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정확하게는 여기 한 0.1에서 0.2V 정도 전압 강화가 있기는 하다고 했죠. 약간 저항이 달려있는 효과가 있다. 그런데 보통은 이제 0.7V면 여기가 쇼트가 된다. 쇼트가 되는 게 쭉 연결된다 라고 그냥 우리가 간주를 하게 되죠. 그러면은 이 모터의 전원을 별도의 전원으로 연결을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별도의 전원. 여기서 어디다 연결하냐면 VCC, 여기 VEHT라는 게 있는데 거기다 연결을 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GPIO로부터 전류가 출력되는 게 아니라 이 전원, 전원으로부터 이렇게 이제 전류가 여기 공급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이거는 훨씬 더 많은 양의 전류를 공급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회로가 여기하고 여기를 회로를 분리시켰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동작시키는 회로와 그러니까 아트메가를 동작시키는 회로와 모터를 동작시키는 회로를 이렇게 분리를 시키는 형태가 되겠죠. 자, 그런 식으로 보통 이제 이렇게 회로를 분리를 시킵니다. 거기서 뭘 이용하냐면 우리는 트랜지스터라는 걸 이용합니다. 이 트랜지스터에서는 이런 거죠. 여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0.7V 이상 걸리면 여기 전류가 흐르고 이거 이하로 걸리면 여기가 차단돼 버리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이 PB6로 모터의 동작을 조절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제 이렇게 구성을 했어요. 그럼 이거 맞냐? 이렇게 하는 게 이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왜 그러냐면 저기 뭡니까? 이 모터 안에는 코일이 있어요. 코일은 V는 마이너스 L dt분의 di라는 형태로 전압을 발생시킬 수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관성의 법칙과 굉장히 유사하거든요. 관성의 법칙이 뭐죠? 관성의 법칙은 움직이려고 하는 물체는 계속 움직이고 정지해 있는 물체는 계속 정지하려고 하죠. 그리고 자동차나 버스 같은 걸 타고 가다가 버스가 갑자기 브레이크를 확 밟으면 앞으로 쏠리게 되죠. 그건 뭐냐면 나는 여태까지 계속 운동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동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이동 방향으로 내 몸이 앞으로 가려고 하는 거죠. 그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관성이라고 하잖아요. 그 관성이 전기전자 회로에도 적용이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얘를 이제 여기를 플러스 마이너스 0.7V 이상 만들어서
여기에 전류가 흐르게끔 했다. 그러다 갑자기 이거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0.7V 이하. 그러니까 이 PB 쪽으로 로우가 출력이 되는 거예요. 하이가 출력이 되면 0.7V가 돼서 흐르고, 로우가 되면 0.7V가 아니라 0V가 돼버리기 때문에 사이가 여기 흐르는 게 딱 끊기겠죠. 그 끊기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 모터 안에 있는 코일은 원래 전류가 일로 쭉쭉 잘 흐르고 있었으니까 그 흐르는 방향대로 전류를 흘려주려고 해요. 이 모터 안에 코일을. 이쪽 방향으로 전류가 생긴다는 거야. 발생한다고. 순간적으로 발생을 합니다. 전류가. 그 전류에 의해서 전압이 생기게 돼요. 그쵸? 전압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분명히 여기는 로우로, PB6를 로우로 만들어서 여기를 끊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쪽으로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흐르게 돼요. 근데 엄청나게 큰 전압에 의한 전류가 갑자기 순간적으로 임펄스 같은 게 확 흐르게 된다고. 그럼 뭐냐? 이게 파괴돼. 그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요. 자,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모터의 유도 기전력이라고 부릅니다. 유도 기전력.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런 설명이 있어요. dt분의 di, 시간 변화에 따른 전류의 크기 변화. 그러니까 전류가 갑자기 이거를 끊으려고 하면 이쪽으로 더 흐르게 하려고 얘가 노력을 한다고 했죠. 이 코일이. 그 전류 변화가 순간적으로 매우 짧은 시간 내에 크기가 확 변합니다. 그렇게 되면 요 분모는 dt, 요 시간의 변화는 굉장히 작은데 요 di, 전류의 변화는 굉장히 큰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갑자기 요 볼티지가 엄청 커진다는 거지. 여기 있는 마이너스는 뭐냐면 유도 기전력의 방향과 전류의 방향이 반대다라는 걸 표시하기 위해서 이 마이너스를 붙이는 것 뿐이에요. 그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얘기예요. 1ms 내에 0A에서 1A로 전류의 크기가 증가하면 몇 볼트 안 걸릴 것 같지만 실제로는 요게 1mA하고 요게 전류의 변화니까 거의 1000V의 유도 기전력이 발생합니다. 일로 유도 기전력이 확 생긴다. 그러면 잘못하다가 이거 어떻게 되냐? 파괴될 수 있다. 그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모터의 유도 기전력 때문에 또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또 다른 방법을 강구를 해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기전력, 모터의 유도 기전력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뭐냐면 여기다 이렇게 다이오드를 다는 겁니다. 다이오드. 이 다이오드를 뭐라고 부르냐면 플라이 휠 다이오드라고 부르고요. 이거 해석하면 이제 관성 다이오드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관성에 의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이오드가 되는 거죠. 전류가 갑자기 확 흐른다. 근데 여기가 지금 이제 실제로는 여기가 꺼놨기 때문에 이걸 로우로 해놨기 때문에 여기는 끊겨 있는 상태예요. 근데 갑자기 전류가 확 흐르면은 여기가 끊겨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하더라도 일로 흐르는 전류가 흐를 수 있다고 그랬죠. 흐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파괴가 되는 거거든요. 뭐 여러분들 이런 여기 이렇게 선이 있고 이쪽으로 전류가 흐르려고 합니다. 근데 끊겨 있잖아요. 여기 분명히. 근데 이 플러스 마이너스를 막 몇만 볼트를 막 걸어주면 이 전류 흐릅니다. 빠지직 하면서 흐릅니다. 이 무슨 얘기냐면 공기 중에 전류가 안 흐른다. 공기 중은 부도체다 라고 얘기하는 건 어떻게 보면 옳지 않다는 얘기예요. 공기 중은 굉장히 저항이 큰 도체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다는 거야. 굉장히 큰 전압을 걸면 전류가 흐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전류가 흐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파괴되는 걸 막기 위해서 전류를 이 안쪽으로 이렇게 돌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다이오드를 여기다 이렇게 연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일로 가려면 여기 저항이 있기 때문에, 끊겨 있기 때문에 이 끊겨 있는 걸 갖다 극복하기보다는 당연히 다이오드, 여기는 완전 쇼트가 되기 때문에 0.7V 이상 되면 이쪽으로만 전류가 흘러서 뺑글뺑글 돌다가 소멸이 되게 됩니다. 이런 방법을 우리가 플라이 휠 다이오드를 이용해서 유도 기전력에 의한 트랜지스터 손상 문제를 방지하는 그런 회로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모터 움직이는 그런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표 및 회로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플라이 휠 다이오드 있고요. 여기 모터 있고요. 요거 외부 전원에 5V 연결해. 이 외부 전원이라고 표현했다고 그래서 외부의 전원을 따로 연결해 주는 게 아니라 요 J모드의 VEXT 여기 연결합니다. 왜냐하면 이 VEXT 자체가 외부에서 USB에서 들어오는 전원을 그대로 그냥 출력을 빼준 겁니다. 그래서 외부 전원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런 다음에 여기 트랜지스터 연결하고, 연결하는 거 주의하세요. 이거 거꾸로 연결하는 사람 많더라고요. 여기가 에미터고 여기 컬렉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이제 저항이죠. LED랑 그 다음에 여기 저항 이렇게 연결해서 LED를 켜겠습니다. 그래서 DC 모터가 5초 동안은 회전, 3초 동안은 정지. 그러니까 5초 동안 요 PB6에 하이를 내주고 3초 동안은 로우를 내주면 되겠죠. 정지하는 회로를 작성하고, 모터가 회전할 때는 4개 LED를 모두 켜고 정지할 때는 4개 LED를 모두 끄고, 이렇게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입니다. 여기까지는 그냥 헤더. 그 다음에 모터 5는 0400으로, 모터 스탑은 이제 0x00으로, 0400이면 0100, 0000 이렇게 되죠. 맞죠? 0400이 아니라 0x40, 40이면 이렇게 되죠. 그럼 여기가 PB 뭡니까? 0, 1, 2, 3, 4, 5, 6이죠. PB6를 1로 두는 거고요. 모터 스탑하는 거는 0으로 두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하이 출력을 가져오게 하고, 이건 로우 출력을 가져오게 하는 거죠. 자, 이제 메인 함수 들어왔습니다. 메인 함수에서 DDR-A랑 DDR-B 이걸 전부 다 출력으로 놓겠다. 뭐를? LED 4개가 연결되어 있는데, 요 F니까 111이니까 요 4개를 LED 출력으로 놓고요. 그 다음에 0x40, 이거 PB6죠. 이걸 갖다가 역시 출력으로 일단 디렉션을 놓겠다라는 거죠. 네, 무한루프 돌립니다. 포트 B에는 모터 온, 아까 이제 있었죠. 이거 뭡니까? 0x40이었죠. 이거 0x40을 여기다 모터 온을 이제 하고요. 그 다음에 포트 A에는 0x0F, 이거는 LED 온이죠. 이거 하위 비트가 전부 다 1이 돼야 되니까. 그런 다음에 5초 정지 지연하고요. 5초 지연하니까 모터 회전시키는 상태가 5초 동안 유지가 되고요. 요게 한 묶음이죠. 그런 다음에 여기 이제 스탑합니다. 스탑한 다음에 역시 LED도 오프합니다. 그런 다음에 3초 정지. 그럼 그걸 무한 반복을 하겠죠? 5초, 3초 이렇게 계속 반복을 하게 될 테니까요. 원래 우리가 계획했던 프로젝트를 완성을 할 수가 있겠죠. 네, 간단하게 구현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선풍기를 달아서 움직이는지 확인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모터 드라이버에 대해서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모터 드라이버의 목적이 있는데요. 모터 드라이버는 앞서 이제 우리가 트랜지스터 같은 거 연결해서 우리가 이제 모터를 구동해야 됐고, 또 플라이휠 다이오드 같은 거 연결해서 우리가 이제 역기전력을 방지하는 작업을 취해야 됐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하나의 모듈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 그걸 우리가 모터 드라이버라고 해요. 여기서 이제 NPN, PNP 트랜지스터가 기본적으로 들어가니까 트랜지스터에 대해서 좀 이해를 명확히 해서 모터 드라이버에 들어가는 PNP, NPN 트랜지스터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그걸 좀 이해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 이제 트랜지스터 종류를 보겠습니다. 이건 이제 요 판때기를 찌르면 P가 납니다. 그래서 PNP예요. 판때기에서 이렇게 나오면 이건 NPN입니다. PNP하고 NPN 중에 어느 걸 많이 쓰냐면 NPN을 많이 씁니다. 자, 그 다음에 요 화살표 방향 있잖아요. 요 화살표는 항상 어디 달려 있냐면 에미터에 달려 있습니다. 에미터하고 베이스 사이, 요 에미터하고 베이스 사이, 요 에미터하고 베이스 사이, 여기 에미터하고 여기 베이스 사이에, 빛 거꾸로 됐네. 자세히 보니까 예, 그 사이에 달려 있습니다. 컬렉터에 달려 있지 않아요. 그 다음에 이제 저 화살표의 방향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이제 전류의 방향을 얘기하는 겁니다. 화살표의 방향은 여기에서 보시면 이건 이제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올라가고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트랜지스터를 그리는 건 옳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언제나 항상 이렇게 그릴 때는 여기가 더 높은 전위가 여기가 더 낮은 전위가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러면 전류는 아래로 흐를 수밖에 없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리는 건 맞아요. 근데 이렇게는 보통 안 그립니다.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전류가 이렇게 흐르니까 여기가 플러스고 여기가 마이너스니까 이게 여기가 더 고전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리는 건 맞는데 이렇게 그리는 건 맞지 않다. 이렇게 위로 흘러 들어가게 그리면 안 된다. 근데 책에 따라서는 이거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그린 데가 있어요. 근데 이거 다 옳지 않다. 이렇게 그리는 거. 반드시 이렇게 그리거나 이렇게 그려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결국은 뭐냐면 우리가 0.7V 이상이 걸려야 된다고 그랬어요. 모와 모 사이에. 요 화살표가 있는데
요 화살표가 있는 데가 0.7V 이상이 걸려야 됩니다. 근데 0.7V 이상이 걸려야 된다는 건 전류가 흘러야 된다는 얘기니까 당연히 여기가 0.7V, 에미터가 베이스보다 0.7V 높아야 된다는 얘기죠. 여기 보시면 이제 여기 온 조건, 이 PNP 트랜지스터가 온이 돼서 일로 이렇게 전류가 흐르는 조건에 대해서 이렇게 수식으로 써놓는데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요. 중요한 건 뭐냐면 요 E하고 B하고 있을 때 요 에미터, 요 화살표가 들어가는 요 에미터 방향이 더 전압이 0.7V 이상 더 높아야 된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이제 일로 전류가 흐르니까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할 때 여기 0.2V가 걸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지금 내가 하는 대로. 그런 다음에 이 기호로 되어 있는 건 그냥 사실 끼워 맞추면 됩니다. 끼워 맞춘다는 게 표현이 좀 이상하긴 한데 제가 이제 판별하는 방법대로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찌르면 피 난다. 나오면 MPN. 그 다음에 전류는 항상 위에서 아래 방향으로 온다. 따라서 여기 화살표 방향인 여기가 온이 돼야만 이게 온이 돼야 되는 거니까 여기 0.7V 이상 걸려야 된다. 그럼 여기 0.2V의 전압 강화가 생긴다.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면 VEB가 0.7V 이상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요 VEB가. 근데 여기 VB로 돼 있잖아요. 그럼 VEB 이거 거꾸로 하면요. 요게 플러스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요게 보호가 이렇게 와야 돼요. 이거랑 이거랑 같잖아. 그러니까 같은 식을 표현한 거예요, 그냥. 그 다음에 VC가 마이너스 0점이다 그랬는데 VC는 여기가 플러스고 마이너스니까 EC가 되겠죠. EC가 0.2V죠. 왜냐하면 그래야 전압 강화가 이쪽에서 위에서 아래로 발생하니까. 그죠? 예. 그런 식으로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뭐,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할 게 전혀 없습니다. 이거 굉장히 여러분들 헷갈리고 이거 하는 분들 많은데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고요. 여러분 아직 전자회로를 안 배웠기 때문에 헷갈릴 것도 없겠다. 어쨌든 그냥 요 화살표가 있는 쪽, 이쪽을 0.7V 이상이 걸려야 되고 그렇게 되면 일로 0.2V의 전압 강화가 생긴다. 그렇게 그냥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기 MPN의 경우를 따져봅시다. MPN도 뭐 그렇게 어려울 게 없죠. 여기 보시면은 이제 요거 갖고만 볼게요. 이 두 번째 그림은 틀린 그림이라고 그랬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랬지. 여기 보시면은 일로 전류가 흐르니까 여기가 VB가 0.7V 이상이어야 되겠네. 이렇게 돼야 되겠네. 여기도 높은 전이어야 되겠네. 그러면은 여기로 흐르니까 VC가 0.2V 전압 강화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어렵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자, 그럼 이제 H 브릿지라는 거에서 살펴볼게요. 지금 이 그림이 H 브릿지라는 게 아니라 이제 이 두 그림을 합친 형태가 H 브릿지인데요. 여기서는 H 브릿지의 원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그 그림을 따로 그려놓은 거고요. H 브릿지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의 회로로 정방향 회전과 역방향 회전, 그 다음에 멈춤 이런 것들을 다 구현하기 위한 그런 회로가 됩니다. 여기 뭐 복잡하게 제가 이렇게 써놨습니다. 써놓은 거는 뭐 회로를 그렇게 해석을 하기 때문에 써놓은 거고 이런 거 저런 거 필요 없고요. 여기가 VCC예요. 그 여기가 로우예요. 그럼 여기 0V겠죠. 그러면은 VCC 0.7V 이상 차이 나잖아요. 전류 흐르겠죠. 흘러요. 여기 보겠습니다. 여기 하이예요. 그럼 여기 뭐예요? 여기는 0V죠. 그럼 여기 5V, 0.7V 이상 차이 나겠죠. 여기가. 그죠? 그럼 이것도 온되죠. 그럼 일로 전류가 쫙쫙 흐르죠. 온된 겁니다. 그러면서 온되는데 요 VEC죠. VEC가 0.2V씩 여기는 VC죠. 여기는 VC죠. 아래는 VC, 여기는 VEC. 이게 0.2V씩 전압 강화가 발생을 하게 되겠죠. 네, 장표가 잘못 넘어가서 어쨌든 전압 강화가 이렇게 발생하게 되겠죠. 계속 연속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요렇게 된 걸 보자고. 여기는 PB6고 여기가 7이었는데 여기서 이제 여기가 6고 여기 7이 교차가 돼 있어요. 네, 그거 잘 보세요. 어쨌든 여기 로우고 하이였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연결된 상태에서는 여기가 하이니까 여기도 5V, 여기도 5V인데 요거 전압 차이가 없잖아. 그럼 이거 끊어지죠. 여기는 로우고 0V고 여기도 0V인데 그럼 이거 차이가 없잖아. 끊어지죠. 그러면 이 모터가 오프가 되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자, 그럴 경우에 요 방향으로 도는 걸 정방향으로 돈다. 이 방향으로 도는 거를 역방향으로 돈다. 이렇게 표현할 때 역방향으로 꺼지고 정방향으로만 돌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 두 번째 그림은 뭐냐면 요걸 하이로 바꿨어요. 여기 로우로 바꾸고 여기는 로우가 되고 여기는 하이가 되죠. 반대가 되니까 이게 꺼지고 이게 켜집니다. 그러면 역방향으로만 돌게 되겠죠. 지금 이거는 동일한 회로를 갖고 정방향, 역방향일 때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여기 PB6하고 PB7이 있으면 로 하이가 되면 정방향으로 돌고 하이로가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요거죠. 하이로우가 되면 역방향으로 돈다라는 걸 갖다가 보여주는 그런 회로가 되겠어요. 근데 이거의 문제는 뭐냐면 요 두 개의 회로, 요 회로랑 요 회로랑 명확하게 다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6하고 7, 6하고 7, 여기는 7하고 6 이게 교차가 돼 있어. 그러니까 입력만 교차가 돼 있어. 회로 구성은 똑같은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회로 구성은 똑같은데 이게 교차가 돼 있어 입력이. 그렇기 때문에 이걸 물리적으로 역방향과 정방향을 하나의 회로로 돌릴 수 있는 새로운 어떤 방법이 필요하다고. 그 방법을 다음 그림에서 우리가 제시를 할 겁니다. 네, 앞서 봤던 두 개의 케이스, 요거 케이스, 요 케이스에서 문제가 이쪽의 회로는 동일한데, 요 6하고 7이 교차가 되어 있다. 그죠? 그러니까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약간의 어떤 트릭을 동원을 하는 거죠. 트릭을 어떻게 동원하냐면, 여기 그림에 있는 것처럼 동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 놈을 여기로, 그리고 요 놈을 여기로 위치시키면, 일로 패스가 이렇게 형성되죠. 요 아래 이렇게 그죠? 이렇게 형성되죠? 또 요놈하고 요놈을 여기하고 여기로 하면 패스가 이번엔 다른 색깔로 해볼까요? 보라색으로 해봅시다. 이렇게 형성되죠. 그죠? 그러면은 이 녹색 쪽으로 전류가 흐른다 그러면 여기가 녹색이니까 이걸로 해야 되죠. 여기가 플러스고 여기가 마이너스가 될 거고, 보라색 쪽으로 전류가 흐른다 그러면 여기가 플러스고 여기가 마이너스가 될 거예요. 그러면 모터의 방향이 반대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서 이쪽을 PB6와 PB7으로 하나의 입력으로 이렇게 묶어서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이해되죠? 이게 이제 H브릿지입니다. 그러니까 H브릿지는 뭐냐? 하나의 회로를 통해서 역방향 회전과 정방향 회전을 모두 구현하게 하기 위한 그런 회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제 H브릿지를 이제 실제로 사람들이 개발자들이 저 많이 쓰이니까 저거를 하나의 칩이나 보드의 형태로 많이 만들어서 팔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로우예요. 여기는 하이를 넣어요. 여기에 로우가 들어갔으니까 여기에 분명히 0.7V 이상 화살표가 일로 되어 있으니까 0.7V 이상의 전압이 걸리니까 이건 온. 일로 와서 여기가 하이예요. 그럼 여기가 하이고 여긴 로우예요. 분명히 여기 화살표가 있는 데서 0.7V 이상 전압차가 생겼으니까 일로 쫙 잘 흐르겠죠. 자, 반대로 볼까요? 여기가 하이니까 여기가 하이죠. 그러면은 여기 화살표는 이게 어떻게 됩니까? 여기 화살표를 제가 지워놨네요. 근데 아마 일로 이렇게 화살표가 되어 있을 겁니다. 이 아래로. 그럼 여기도 하이고 여기도 하이니까 5V 차이가 없으니까 이거 온 안 됩니다. 꺼지죠. 이건 요 아래로 화살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0V고 여기 로우면 여기 0V니까 전압차가 없죠. 꺼지는 거죠. 그죠? 네,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건 반대 방향으로 돌리는 거예요. 이번엔 여기를 로우하고 여기를 하이로 하자는 거지. 그러면은 이렇게 역방향으로 이렇게 되니까 모터의 입장에선 정방향과 역방향 회전이 다 구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건 여러분들이 조금 더 고민해 보세요. 방향에 대해서. 자, 그럼 이제 상업적으로 이제 모터 드라이버를 만들어 놓은 게 TB6612FNG라는 모터 드라이버가 있습니다. 채널 수는 2개고요. 최대 전압은 15V까지 이제 연결이 가능하고 출력 전류는 이제 1.2A 이게 평균 값이고 3.2A가 최대 값입니다. 기능은 시계 방향, 시계 반대방 이게 클럭 와이즈, 카운터 클럭 와이즈, 숏 브레이크, 짧은 제동, 정지 네 가지의 기능을 제공을 할 수가 있어요. 채널 수가 2개라는 거는 모터 드라이버가 그 안에 2개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입력과 출력을 별도로 2가지를 갖다가 한꺼번에 구동을 할 수 있다 그런 얘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게 핀 구성을 보겠습니다. 이 모터 드라이버의 핀 구성은 딴 거 일단 생각하지 마시고요. 전원부터 우리가 좀 얘기를 해볼게요. 전원이 여기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이거는 칩을 구동시키는 전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요, 그 모터 드라이버를 구동시키는 놈하고 그 다음에 모터 자체에 공급되는 전원하고는 별도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뭐냐면 칩 자체를 구동하는 전원이에요. 이 노란색 VCC는 그럼 뭐냐, 이 칩을 제어하기 위한 전원. 그라운드는 역시 칩을 제어하기 위한 그라운드. 스탠바이는 역시 칩. 그런데 여기 보면 VM1이라는 게 있어요. 물론 여기 VM2와 VM3도 있습니다. VM1은 뭐냐면은 이거는 모터를 위한 전원이에요. 볼티지 포 모터예요. 그러니까 모터를 위한 전원이고, 여기 P 그라운드라고 있죠. 여기도 이제 P 그라운드가 이렇게 있는데요. 이건 뭐냐,
모터 구동 전압이라고요. 그러니까 모터 구동하는 전압은 여기다 연결해야 되고, 이게 최대 아까 12V나 13V인가요? 13V까지 연결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는 5V 연결해야 되죠. 여기는 5V 연결해야 되는데, 모터 구동 전압은 12V나 13V 정도 연결해도 된다. 그렇게 연결해야 되고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되게 이게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이 전원 부분을 빼고 나면 몇 개 안 남습니다. 근데 그 남는 게 더 뭐냐면, 이게 지금 2채널이라고 그랬거든요. 2채널이면 첫 번째 채널이 요거예요. 요 세 개. 요 세 개가 첫 번째 모터를 구동하기 위해 사용된 입력이에요. 여기 보시면 A-in2, A-in1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요게 뭐냐면, 이거를 갖다 아까 네 가지 기능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클락와이스, 카운터 클락와이스, 숏 브레이크, 그 다음에 스탑인가요? 네 개 있었죠? 네 개. 이게 뭐 00, 01, 10, 11, 이 네 개 중에 뭐를 입력하느냐에 따라서 이 네 개 중에 하나가 선택이 되게 하는 그런 기능이에요. 요거는. 그 다음에 PWM-A는 뭐냐면, 저기에 어떤 신호, 그러니까 PWM이라고 있잖아요. 이렇게 이런 거. 그래서 이걸 한 주기로 할 때 이렇게 다시 올라오겠죠. 그럴 경우에 이게 듀티 사이클이라고 그래서 여기서부터 전체 길이분의 요만큼의 비율, 그걸 듀티 사이클이라고 했는데, 저런 형태로 되어 있는 게 PWM 신호거든요. PWM 신호를 여기다 입력시킵니다. 그럼 자, 어떤 걸 할 수가 있냐면, 모터의 동작 속도, 회전하는 속도를 조절할 수가 있어요. 이거를 넓게 하면, 이렇게 넓게 하면 회전 속도가 빨라지고, 좁게 하면 회전 속도를 느리게 할 수 있습니다. 아예 이거를 올 제로로 넣게 되면, 그러니까 듀티 사이클이 제로인 신호를 넣게 되면, 뭐 여기다가 A1에다 A2에 뭘 넣는다고 하더라도 그냥 정지.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속도가 아예 0이 돼버리죠. 그러니까, 그죠? 그리고 아예 그냥 이거 1인 거. 그냥 뭐, 이게 올라가서 쭉 다. 듀티 사이클 100인 거. 그걸 입력하게 되면 가장 빠른 속도로 회전하겠죠. 이해하시겠죠? 이제 요 세 개가 입력입니다. 그거에 대한 출력을 여기서 받고 있습니다. 요 아래쪽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다른 색깔로 해서 좀, 요거, 그 다음에 요거. 이렇게 두 쪽에서, 요거 사실 이게 선으로 그냥 연결되어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로 봐도 돼요. 요거랑 요거에서 출력. 그러면 여기다 뭘 연결해야 된다는 얘기야? 모터를 연결해야 된다는 얘기지. 그죠? 이해되시겠죠? 여기는 요 세 핀에는 제어 신호를 연결해야 되고, 여기에는 모터를 연결해야 된다는 거. 요 사이에는. 이해하시겠죠? 네. 그 다음에 그 이외의 것들은 다 뭐냐면, 이 2채널이라고 했으니까 이쪽하고 요놈 똑같은 겁니다. 형태가 똑같죠. 그죠? 이건 입력이고, 이거는 모터 연결이고, 여기에 모터 연결해야 되고, 이렇게. 이해되시겠죠? 지금 2채널이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핀 설명을 쭉 하고 있습니다. 핀 설명은 앞에 있는 거 그대로 제가 반복을 해서 적어 놨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칩에 들어가는 전원이다 라는 거 이해하시고요. 그 다음에 요거 모터 전원입니다. 요거 그리고 요것도 모터 전원입니다. 요것도 이렇게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제 두 번째 채널에 대한 입력,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첫 번째 채널에 대한 입력, 세 개가 있다고 그러죠. 제어 입력이. 그 다음에 출력으로 나오는 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제 첫 번째 거의 출력,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두 번째 거의 출력. 자, 요놈, 요 P그라운드 요거는 그냥 그라운드죠, 뭐. 예. 이건 모터 전원에 대한 그라운드겠네요. 그죠? 모터,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좀 높은 13V나 뭐 12V나 이런 걸 요 사이에 달아야 된다는 얘기죠. 이해하시겠죠? 그리고 요거하고 요거 사이에는 뭘 달아라? 요거 5V 달고. 그리고 모터는 어디다 달아라? 모터는 요 출력, 요거 사이에 이렇게 달면 되는 거죠, 모터. 요거 두 개 사이, 요거 사이. 두 번째 모터는 여기하고 여기 사이. 그 입력 제어 신호는 요거 세 개에 연결하면 되는 거고. 이해되시겠죠? 네, 그렇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실제 제어를 해보겠습니다. 제어는 요 입력이 3개가 있다고 그랬고요. 출력은 2개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스탠바이가 들어가 있네요. 이건 칩 제어 전원과 관련된 건데, 스탠바이라는 거는 멈추고 가만히 기다리라는 얘기야. 칩의 전원이 입력이 안 되면 아예 이거 구동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스탠바이를 그냥 여기서 로우로 두면 이게 하이로우냐에 상관없이 그냥 스탠바이야. 이해하시겠죠? 무슨 얘기인지? 이게 로우면 이게 하이로우냐에 상관없어. 왜냐면 이거는 절대적인 신이야. 그러니까 첫 번째 우선권을 가져, 얘가 하이가 돼야만 그 다음부터 이거에 대한 논리를 논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숏 브레이크. 정지야, 정지. 그 다음에 로우 하이가 되면
클락와이스, 카운터 클락와이스, 시계 반대 방향, 하이 로우가 되면 클락와이스, 시계 방향 회전, LL이 되면 로우가 되면 스탑, 정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죠? 그러나 이게 여기가 로우가 돼버리면 여기가 로우가 이런 거 다 필요 없다. 무조건 다 스탠바이 그냥 가만히 기다리고 있는다. 왜냐면 이거는 칩 전원과 관련될 거기 때문에 칩 자체가 구동이 안 되기 때문에 스탠바이를 하게 되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쨌든 스탠바이는 그런 절대적인 입력이다. 가장 우선권이 높다라고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선권이 높은 게 요거라고 봐야 돼. PWMA. 이게 로우다. 로우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여기서는요, PWMA가 원래 그 모터의 속도를 조절한다고 그랬는데 여기서는 두 가지 케이스만 얘기하는 겁니다. 아예 로우인 경우와 아예 하이인 경우. 그러니까 듀티 사이클이 아예 제로인 경우와 듀티 사이클이 100인 경우, 100%인 경우. 그 두 가지만 얘기해. 100%면 항상 5V죠. 그리고 로우가 되면 항상 0V죠. 그러니까 로우가 되면 아예 구동되면 안 돼. 그렇잖아. 속도가 제로여야 되니까. 그래서 숏 브레이크라고 표현하는 거야. 전원은 들어가 있지만 실제로 모터가 회전하고 있지 않는 상태. 그 상태가 숏 브레이크입니다. 숏 브레이크. 그죠? 그리고 하이하이. 요 입력이 하이하이가 돼도 숏 브레이크예요. 그죠? 요 세 가지 경우는 숏 브레이크. 그다음에 로우가 되면 정지. 그다음에 로우 하이가 되면은 카운터 클락와이스, 하이 로우가 되면 클락와이스 시계 방향 회전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 카운터 클락와이스일 때는 출력으로 여기 로우 하이가 출력됩니다. 거꾸로 되는 거죠. 원래 하이 로우가 출력돼야 정방향 회전인데 A01에 로우가 출력되고 여기에 하이가 출력된다는 게 이제 역방향 회전이라는 의미예요. 나머지는 다 LL이죠. 그러니까 전이차가 없으니까 모터가 돌아가지 않죠. 이해되시죠? 이거일 때는 완전히 모터를 끄는 거죠. 아예 여기 전원을 내보내지 않는 거죠. 이건 스탑. 이해하시겠죠? 무슨 얘기인지? 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TB6612 FNG 모터 드라이버를 이용해서 J모드 1이라는 J모드 모터 1이라는 이런 모듈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게 이제 J모드 모터 1이고 여기에는 칩, 이게 요겁니다. FNG. 여기 FNG가 있죠? 요걸 이용해서 이런 모듈을 만들어낸 겁니다. 이런 모듈, 이게 좀 편하게 사용하려고 이렇게 만들어낸 거죠. 여기서 보시면 일단 입력으로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요거 들어가야 됩니다. 요거 이제 입력 제어하는 거고요. 요건 PWM이고요. 여기 스탠바이죠. 스탠바이 들어가줘야 돼요. 그래서 요거가 사용이 돼야 되죠. 그죠? 그 다음에 우리 B는 사용 안 할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사용 안 하고요. 5V 그라운드 요거 이제 요거하고 요거 사용해야 돼요. 요게 뭐가 들어가야 되느냐? 요게 이제 VEXT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5V짜리. 그죠? 5V짜리. 여긴 그라운드. 이렇게 연결이 돼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모터를 구동하기 위해서 모터 전원을 우리 지금 여기서는 이제 다른 건전지를 이용해서 활용을 할 건데 그게 여기 연결돼야 됩니다. 여기. 그죠? 여기하고 뭐 다른 접지 어디에 연결돼야 되겠죠. 뭐 모터 그라운드가 뭐 다 공통으로 사용하니까 모터 그라운드는 여기 연결돼도 되고 뭐 여기에 연결돼도 되고 아니면 우리 메인보드에 뭐 어떻게 연결을 해도 되죠. 어쨌든 그렇게 연결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거 사용하는 거 아닙니다. 이거 V인 사용하는 거 아니고 요 VCC 요 선택된 모터 전원에 우리 뭡니까? 우리가 따로 사용하려고 하는 모터 전원 연결하면 되고요. 모터 출력은 이제 여기서 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모터가 연결돼야 되죠. 여기. 그죠? 이해되시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아트메가가 있으면 아트메가 칩에서 모두 다 이게 연결돼야 되고요. 모두 다 연결돼야 되고 요 VCC 요거는 어디서 연결을 하고 별도의 전원, 건전지로 되어 있는 거, 별도 전원을 여기 하고 뭐 여기 연결해야 돼. 그라운드는 아무 쪽에다 연결해도 됩니다. 여기 연결해도 되고 여기 연결해도 되고 뭐 아무 쪽에. 그다음에 여기다 모터 연결.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이제 모터를 구동시킬 수 있는 회로를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방향으로 모터를 회전시키는 그런 실습을 이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표는 DC 모터로 다음을 반복 5초간 정방향 회전 후 5초간 정지, 10초간 역방향 회전 후 5초간 정지. 전방향 회전 시에는 우측 LED 2개를 켜고 역방향 회전 시에는 좌측 LED 2개를 켜고 정지 시에는 모두 끈다 이거예요. 자, 구현 방법은 모터의 양단을 J모드 모터 1의 A 출력의 아래쪽에 있는 거 거기다 연결하고요. 스탠바이 요 4개를 GPI 포트 위쪽에다 연결하면 되죠. 그러니까 모터 전원과 제어 전원을 분리해 제어 전원이라는 게 이제 VEXT랑 그라운드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모터 전원 이거는 이제 배터리 이용할 거고요. 배터리 전원은
VCC라고 되어 있는 거, 우리 J모드 안에 거기하고 그라운드에 연결하면 됩니다. 특히 모터 전원은 모터의 규격에 맞도록 사용해라. 그건 이제 나중에 확인해 볼 거고요. 모터 초기 기동 시 많은 전류가 필요하며 마이크로 컨트롤러의 리셋 가능성은 상존한다. 이게 뭐냐면 마이크로 컨트롤러가 리셋이 될 수가 있어요. 어쩔 수 없다고. 모터 초기 기동 때에 많은 전류를 사용하게 되면 뭐 가끔씩 리셋되는 경우 거의 없는데요.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주의하라고요. 자, 그래서 이제 모터 구동 전원 J 배터리 D5 1 뭐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요게 이제 뭡니까? 여기가 플러스고 여기가 마이너스니까 이게 우리 저기 뭐야 모터 구동 전원에 한쪽은 VCC 연결하고 한쪽은 그라운드 연결해야 되죠. 예, 그거 얘기하는 거고요. 요거는 지금 이제 배터리가 4개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연결이 되어 있는데 요게 이제 1.5V짜리니까요. 1.5V 4개죠. 4개니까 대략 한 6V 정도 전고공이 될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여기 이제 온오프 스위치가 있는데 요거 같습니다. 요게 이제 온오프 스위치가 있고요. 그래서 대략 한 1A 정도의 전류를 제공할 수 있다고 해요. 주의해야 될 게요. 이거 잘못 연결하면 이거 되게 뜨거워집니다. 뜨거워져서 조심스러워요, 이게. 그러니까 요거 VC 그라운드 연결할 때 주의해서 연결하셔야 됩니다. 거꾸로 연결하시거나 이러면 굉장히 좀 피곤해질 수 있어요, 여러분들. 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회로 구성을 보여드리고 있어요. 이 위쪽 거는 뭐 간단하게 되는 거니까 신경 쓸 게 없고, 요 J모드 128A에서 4개의 제어 신호가 이게 입력으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A01, A2, A02, A out1, A out2를 여기다 모터를 이렇게 연결하고요. 그 다음에 요 VEXT 외부 전원 연결하고요. 사실 VEXT도 여기서 나온 거죠. 여기서 이렇게 나온 거죠. 아테메가에서 나온 거죠. VCC하고 그라운드를 뭘 연결하느냐? 전원 공급기 요게 앞서 우리 바로 전에 있는 그 뭡니까? 장피에서 봤던 거고, 요게 이제 건전지로 만들어진 6V짜리 전원 모듈이 되고요. 그거를 VCC랑 그라운드로 연결한다. 요게 모터 제어로 모터 전원으로 활용이 될 거라는 얘기예요. 네, 그렇습니다. 네, 프로그램을 보겠습니다. 이거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거. 요게 이제 PB7654에 스탠바이 요 4개가 연결되어 있다고 해요. 그래서 포워드 디렉션, 포워드 방향으로 할 때는 첫 번째 입력을 1, 두 번째 입력을 0, PW 이건 항상 1 온 시켜야죠. 2개 다. 그죠? 우린 지금 당장 이거 여기다가 PWM 신호를 넣지는 않을 거예요. 그냥 1 또는 0만 사용할 겁니다. 스탠바이도 마찬가지예요. 1 또는 0만 사용할 거예요. 그러면 1011이니까 그거를 16진수로 이제 바꾸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죠? 예. 요거 마찬가지 리버스일 때는 여기가 01입니다. 나머지는 11 그대로고 그럼 70이고요. 숏 브레이크일 때는 여기를 0으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PWM. 그럼 아예 동작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요건 11로 해두고 그렇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00으로 해두면은 이건 스탑이죠. 스탑일 때는 요렇게. 그러니까 요거는 계속 사용할 거예요. 앞으로. 또 동일한 회로에서 요 디파이문을 계속 쓸 겁니다. 앞으로 실습할 때도. 그러니까 요거는 잘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 메인 함수로 들어가서 0xf0 PB7부터 4까지를 출력으로 이렇게 하게 되고요. 이걸 출력으로 한 이유는 지금 여기 보시면 요거 얘기하는 거죠. 위에 모터 CW, CC, 브레이크, 스탑 이걸 갖다가 이게 연결되는 그런 GPIO를 얘기하는 거죠. 그걸 출력으로 하고 요 아래 거는 DDR-A는 LED 출력을 위한 겁니다. 화일문 무한 루프를 돌리게 됩니다. 포트 B로 모터 CW 정방향 회전이죠. 그 다음에 이건 이제 오른쪽 2개 LED를 켜는 거죠. 그 다음에 5초 정지, 또 5초 정지, 여기 10초 정지, 5초 정지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5초 동안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정방향, 요거는 정지, 왜냐면 브레이크니까 정지. 그 다음 요거는 역방향, 근데 10초죠. 요거는 또 정지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계속 무한 반복을 할 수 있게 그렇게 코딩을 해 놓으면 되겠습니다. 코드 자체는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여기 구현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확인하시기 바라고요. 네, 이제 PWM 제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태까지는 PWM을 0 또는 1로 만들어줘서 숏 브레이크로 가느냐 아니면 정방향을 하든 역방향을 하든 스탑을 하든 뭔가를 제어하느냐라는 걸 결정하게 했었죠.
근데 지금부터는 뭐냐면 실제 PWM 신호를 이렇게 넣어주겠습니다. 이거 PWM 신호 만들어줘야 되죠. 이 신호를. 여기서는 Fast PWM 모드를 이용해서 이런 PWM 신호를 만들어낼 겁니다. 만들어서 어떻게 만드는지 확인을 다 해 볼 거고요. 요 제어를 한 다음에 요걸로 실제 이제 자연풍 선풍기라고 그랬는데 이 자연풍이란 말을 붙인 게 이게 이제 약, 중, 강 이런 식으로 모터의 회전 속도를 달리해서 선풍기를 만들겠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은 요 PWM 신호를 어떻게 신호를 주느냐. 예를 들어서 약으로 한다 그러면 한 요만큼만 이렇게 주고, 중으로 한다 그러면 조금 길게 주고, 이렇게 그 강으로 한다면 완전 길게 주고, 그죠? 이렇게 이제 주겠다는 얘기죠. 그거를 통해서 자연풍 선풍기를 만들어 보도록 할 겁니다. 자, 모터 속도를 제어하는 방법. 이건 원래 이 전력이라는 게 VI예요. VI, 그 다음에 W1은 VIT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압과 전류를 곱하면 전력이 되고, 거기다 시간을 곱하면 에너지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모터의 속도를 빨리 한다는 거는 에너지를 크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V하고 I를 키우던가. 그 V하고 I를 키우려고 하다 보니까 V 키우려면 이게 높아져야 되거든, 이렇게. 근데 우리 아테메가에서는 이게 무조건 5V로 고정돼 있어. 그러니까 V를 키우는 게 어려워. 그렇잖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모터의 속도를 빨리 하려면 V를 높여주면 돼요. 그죠? 근데 V를 높여주는 거는 불가능하다고, 아테메가에서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V하고 I는 고정된 상태에서 시간을 늘려주겠다는 얘기야. 요 시간을. 그래서 이렇게 더 빨리, 더 빨리, 이건 완전 빨리, 이건 더 빨리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힘을 이렇게 주는 거야. 이런 식으로 모터를 돌리는 거야. 이거는 이렇게 돌리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보기엔 그게 빨리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거야. 그냥 등속으로. 실제 등속이 아니야. 요 시간에서만 우리가 에너지를 주기 때문에 실제로는 빨라졌다 느려졌다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하는 거죠. 이해되죠? 무슨 얘기인지. 그렇게 하면은 속도를 더 빠르게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PWM 폭을 요거 듀티 사이클을 조절을 해갖고 모터의 어떤 그 속도를 빠르게 하겠다라는 그런 전략입니다. 자, 이걸 하려면 타이머 카운터를 이용해야 돼요. 아, 또 어려운 거 나왔네요. 근데 이제 앞에서 우리가 타이머 카운터를 이용해서 노멀 모드로 우리가 카운터를 하는 거, 사용하는 거를 해봤어요. 여기서는 이제 다른 방법을 사용해서 한번 해볼 겁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웨이브폼 제너레이션 모드가 있죠. 자, 이걸 뭘로 할 거냐면 11로 할 겁니다. 11. 그럼 무슨 얘기냐면 패스트 PWM 모드라는 거예요. 앞서는 뭘 이용했죠? 네, 앞서는 여기는 노멀 모드를 이용했었습니다. 00. 근데 지금은 12를 이용할 거다. 그럼 이거 어떻게 되냐면 0부터 FF까지 계속 셉니다. 이렇게 그냥 0부터 FF까지. 근데 컴페어 매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컴페어 매치가 불가능해. 근데 이건 컴페어 매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OCR 레지스터요. 아웃 컴페어 레지스터. 거기에 어떤 값을 세팅을 해서 지금 이게 사실은 요 FF에 가면 00으로 내려갈 때 이때 뭐가 발생한다고요? 이때마다 네, 오버플로우 인터럽트가 발생하죠. 근데 중간에 인터럽트를 한 번 더 발생시킨 거 이쯤에서 OCR 값을 요 값으로 맞춰주게 되면 여기서 아웃풋 컴페어 인터럽트가 또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 주기 내에서 두 번 인터럽트가 발생하게끔 할 수가 있는 거죠. 요 패스트 PWM 모드에서는 그거를 활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컴페어 매치 without clear timer를 써. 원래 클리어 이게 CTC 모드에서는요. OCR가의 최대값에 도달하면 여기서 다시 리셋이 됩니다. 근데 이건 리셋 안 되고 여기서 OCR에 도달해도 끝까지 갑니다. FF까지. 그 차이가 있다고 그랬죠. 이 두 개는. 그래서 요 놈이랑 요 놈은 사실 똑같은 거다. 요 두 개는 똑같은 건데 얘는 컴페어 매치가 되면 다시 리셋이 되는데 패스트 PWM은 컴페어 매치가 돼도 리셋이 되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그게 차이가 있고요. 또 노멀 모드하고 차이를 비교해 보면 노멀 모드 같은 경우에는 아웃 컴페어를 사용할 수가 없는데 패스트 PW에서는 아웃 컴페어를 사용할 수가 있다. 그래서 여기서 오버플로우 인터럽트밖에 발생이 안 된다. 한 번씩만 요때 한 번씩만 발생하죠. 근데 이거는 중간에 OCR 인터럽트, 아웃 컴페어 인터럽트를 같이 발생시킬 수 있다라는 거죠. 그죠? 한 주기에 두 번의 동작을 뭔가를 써 넣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겁니다. 어쨌든 타이머 카운터에서는 이건 이제 세팅하느냐에 따라서 오버플로우 인터럽트와 아웃 컴페어 인터럽트 두 가지를 이제 조절을 할 수가 있는 건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00이면 이제 노멀 모드니까 이거는 아웃 컴페어 인터럽트는 사용할 수 없고 맥스 그러니까 오버플로 인터럽트가 맥스일 때 발생한다. 그러니까 요때만 발생한다는 거죠. 자, 그 얘기고요. 우린 지금 사용하려고 하는 건 패스트 PWM이니까 이걸 11로 세팅하면 이건 언제 이제 그 오버플로가 발생하냐면 요때 발생한다는 거죠. 요때. 앞서 설명도 했지만 요때 발생한다는 거죠. 계속 주기적으로. 요때 요거죠. 요거. 그래서 플래그가 셋된다는 게 오버플로가 발생한다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 아웃풋 인터럽트, 아웃 컴페어 인터럽트는 탑일 때 발생한다. 탑은 뭘 얘기하는 거죠? 네, OCR 레지스터에 들어가 있는 값 얘기하는 거죠. 그게 탑이죠. 그러니까 한 이쯤에 탑이 있겠죠. 이쯤에 탑이. 그죠? 요때 발생한다는 거죠. 그죠? 요때 우리가 설정값, OCR의 설정값에 따라서 여기서 이제 인터럽트가 아웃 컴페어 인터럽트가 계속 발생한다는 거죠.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이 OCR 발생됐을 때 요거 올리고 요때 내리고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올리고 내리고 요거 올리고 내리고 이러면 이제 PWM 만들어지는 거죠. 그죠? 그렇게 만들 거라는 얘기예요. 이해하시죠? 네. 그렇게 이해하시는 걸로 알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걸 그냥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여기 탑이라고 되어 있네요. 탑이 여기 FF라고 되어 있네. 이 탑은 좀 약간 의미가 달라요. 요거를 탑이라고 하지 말고 이거를 탑이라고 하지 말고 이걸 맥스라고 해야 되는데 사실은 정확하게 얘기하려면 여기 맥스고 그죠? 이게 그렇게 해야 맞아요. 여기 0xFF 이게 맥스입니다. 탑이 아니라. 근데 여기 탑이라고 적어놔서 사람 피곤하게 만들고 있어요. 어쨌든 이 탑은 뭐냐면 오버플로 인터럽트가 발생하기 위한 탑이고 요 탑은 뭐냐면 요 OCR에 있어서 아웃풋 컴페어 인터럽트가 발생하기 위한 탑이에요. 그거 다르다고 이해하시라고. 네. 여기까지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컴페어 아웃풋 모드를 세팅을 해야 됩니다. 지금 여기선 10이라고 세팅을 할 겁니다. 그러면은 패스트 PWM 모드에서의 컴페어 아웃풋 모드는 어떻게 10이라고 세팅을 하면 컴페어 매치일 때 클리어를 하고 바텀일 때 셋을 해라. 그렇게 동작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컴페어 매치죠. 요때가 그 다음에 요때가 이제 오버플로우죠. 오버플로우. 그러니까 요때 어떻게 됩니까? 클리어 0으로 내려오겠죠. 클리어 이렇게. 그죠? 그리고 바텀이라는 게 요때죠. 요때인데 사실 이게 넘어갈 때죠. 넘어갈 때. 오버플로우가 발생할 때 이렇게 올려라. 그런 얘기죠. 셋을 해라. 1로 만들어라. 그죠?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11로 세팅하면 반대로 이렇게 뒤집어집니다. 왜냐면 컴페어 매치일 때 셋을 하고 바텀일 때 클리어를 하기 때문에. 이해하시겠죠? 무슨 얘기인지? 예,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신호가 PWM이죠. 여기선 지금 OCR 값을 업데이트를 매번 했어요. 요때마다 OCR 값을 업데이트를 할 수가 있는데 그때마다 이제 다른 값으로 세팅을 한 거예요. 근데 동일한 값으로 세팅하면 그럼 PWM 신호가 만들어집니다. 자, 그 PWM 신호의 주파수가 어떻게 되겠느냐를 지금 보는 거죠. 요거는. 그죠? PWM 신호의 주파수. 그거는 원래 이제 여기에 F 클락 IO 이거는 16메가짜리 얘기하는 거예요. 원래 그 메인 클락 우리 아테메가의 메인 클락이 16메가인데 16메가짜리 얘기하는 거고 이거는 뭐냐 분주 B를 얘기하는 겁니다. 요 클락 셀렉트 요걸 갖고 잘 조절하면 이게 4배, 2배, 4배, 8배 이런 식으로 막 바꿀 수가 있잖아요.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256이라는 거는 이게 이제 그 8비트짜리니까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요 클락은 사실 여기서 계속 올라갈 때마다 클락이 계속 뜨고 있죠. 그게 256번까지 뜨게 되잖아. 그죠? 그죠? 그러니까 256으로 나눠준 거죠. 왜냐면 지금 우리는 PW의 주파수를 보는 거지, PWM의 요 클락의 주파수를 보는 건 아니거든. 그러니까 256 곱해줘야 되는, 나눠줘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PWM 신호의 주파수를 구할 수 있다라는 게 요 식입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웨이폼 제너레이션 모드는 이제 패스트 PWM이니까 11로 놓고요. 컴페어 매치 모드는 우리가 이제 10으로 놓겠습니다. 그럼 컴페어 매치일 때 클리어를 하게 되고 바텀일 때 셋을 하게 됩니다. 프리스케일링 분주비는 말아서 여기다 적당하게 세팅을 하라는 얘기죠. OCR 세팅 값으로 PC의 PWM의 폭을 조절할 수가 있죠. 왜냐면은 이건 약풍이죠. 약풍 20 정도로 해놓으면 굉장히 빨리 여기서 0이 될 테니까 좀 높여놓으면 여기까지 갔다가 0 되겠죠. 더 높여놓으면 더 갔다가 0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듀티 사이클 제어가 가능한 거죠. 이해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타이머 카운터를 레지스터를 세팅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주제입니다. 모터로 자연풍 선풍기 만들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에 기능을 갖는 선풍기를 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속, 중속, 고속, 정제 4가지 기능을 랜덤하게 적용을 하고 속도의 지속 시간은 랜덤 함수 이용해서 3초부터 6초까지 랜덤하게 적용을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각 속도에 해당되는 LED를 켜는 거를 또 같이 진행을 할 겁니다. 회로도는 그 전에 우리가 했던 거랑 다를 게 없어요. 그래서 동일한 형태의 회로를 유지해서 코딩만 다르게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구현 방법은 이제 레지스터 세팅을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냐인데 타이머 카운터에 OCR2를 다음과 같이 세팅을 하겠습니다. 저속일 때는 30% 펄스폭이죠. 그러면 전체가 이제 PWM 그 클락 수가 256개인데 하나를 빼서 255에 0.3만큼 하면 77, 0.6만큼 하면 153, 0.9만큼 하면 230. 정지는 0이죠. 0. 그래서 요게 저, 중, 고, 정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TCCR 세팅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요거하고 요거 요 11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게 이제 웨이폼 제너레이션 모드인데 11로 해놨으니까 패스트 PWM 모드가 되고요. 요거 클락 셀렉트를 011로 했기 때문에 64배 분주래요. 나도 이건 뭐 표를 봐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16메가의 역수에 64에다가 클락 수가 총 256이니까 대략 한 1ms 이게 PWM의 주기죠. PWM의 주기가 한 1ms 대략 된다고 해요. 자, 그 다음에 컴은 10으로 하겠습니다. 컴페어 아웃풋 모드죠. 이거는 OC2를 클리어하고 바텀일 때 셋하고 그죠? 그러니까 클리어 한다는 얘기가 이제 그 아웃풋 컴페어 인터럽트 걸리면 클리어죠. 그리고 바텀에 셋한다는 거는 오버플로 인터럽트 걸렸기 때문에 셋을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설정을 하겠습니다. 요거는 그대로 가고요. 요 디파인문 같은 경우는 앞서 계산한 대로 스탑, 로우, 미드, 하이일 때의 값을 세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앞서 클락와이스, 카운터 클락와이스, 브레이크, 스탑, 스탠바이 요 5가지 케이스 이거에 맞게 역시 마찬가지로 어떤 값들을 세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모터 스피드는 요 4가지 중에 하나가 되겠고요. 카운터 밸류 이런 걸 일단 설정해 놨습니다. 자, 먼저 요거 방향 GPIO 방향에서 LED하고 모터 제어 출력을 좀 더 아웃풋으로 해 놓고요. 처음에는 스탠바이 해 놓습니다. TCCR 세팅합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초기 회전은 정방향으로 한 다음에 무한 루프 돌리는데 랜덤 함수를 이용해서 4로 나누면 0, 1, 2, 3 중에 하나가 선택되겠죠. 그러면은 랜덤하게 속도가 결정이 될 수 있고 그 밸류를 갖다가 모터 스피드에 넣어서 이게 저속이냐 중속이냐 고속이냐 정지냐를 결정을 하는 거죠. 그걸 OCR에 넣는 겁니다. 그럼 OCR 값을 세팅을 하면 PWM에서 듀티 사이클의 주기가 결정이 되겠죠. 그 다음에 LED의 위치를 이 밸류에 따라서 Shift Left를 해서 4개의 LED 중에 하나가 선택이 되도록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밸류 또 이제 랜덤 함수를 이용해서 또 4로 이걸 나눕니다. 나눈 다음에 그 3을 더합니다. 그럼 이건 뭐냐면 원래 4로 나누면 0, 1, 2, 3 중에 하나가 선택이 돼야 되는데 이게 잠시만요. 중요한 전화가 와서 어쨌든 이게 0, 1, 3 중에 하나고 3 더하니까 3부터 6 중에 하나겠죠. 그 다음에 그 해당하는 거에다가 1000을 곱하고 딜레이를 시키면 3초에서 6초 중에 딜레이가 선택이 되겠습니다. 네, 구현 결과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프로젝트입니다. 프로젝트 3개가 있는데요. 첫 번째 거 스위치랑 같이 하는 거죠. 이거를 한번 해보시던가. 두 번째 거는 이제 모터를 2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뭐 되도록이면 안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2개이기 때문에 저기 모터 구동하는 것 뭐 저기 파워도 하나만 있으면 되나? 하나만 있으면 되겠죠. 예, 그렇긴 한데 해도 됩니다. 예, 해도 되는데 해도 됩니다. 두 번째 거 해도 됩니다. 모터 이제 부족한 거 있으면 제가 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소프트웨어 스위치 2개 해서 뭐 이렇게 하나는 기동정지, 하나는 약풍, 강풍 이런 걸 선택하도록 이렇게 이제 만들어도 좋고요. 그래서 3개 중에 하나 선택해서 여러분들 실습을 하시기 바랍니다.